네, 이렇게 해서 CJ그룹과 관련된 이재현 회장 이야기들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국 경제지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이었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물론 이제 지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회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11개월 내 최고치도 기록하고 5년 9개월 내 최대 하락폭도 기록하고 과연 이거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해야 될까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보다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돼지고기 가격이 올해 3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또 앞으로 중국에서는 시대지에서 보충, 교배, 출산, 비유까지는 한 12개월 정도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1년물 정기예금 금리가 1.75%인데요. 실질 예금 금리가 이제 22개월 만에 마이너스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나 카드를 꺼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5.9%를 기록했습니다. 42개월째 디프레이션에 빠져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대내 수요 부족뿐만 아니라 재고 조정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의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기까지는 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만 이렇게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카드 꺼내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 나오면서 과연 중국 증시나 전반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로 보면은 중국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공급 과잉 생산 시설이 퇴출이 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디프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를 지금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제조 기업들의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경 8,643조 원 정도 되는데요. GDP 대비해서 156%입니다. 이는 일본의 거품기가 132%였던 점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디프레이션 상황 속에서 매년 이자 부담만 3천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까지 갚아내려 그러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6% 이상 성장을 계속 진행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1대1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13.5개년 기간 동안에 각종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대응책들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중국 정부에서 내놓는 1대1로 사업이나 각종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와 함께 소매 판매 지수나 또 산업 생산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성장률 지표들은 좀 좋아지는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일요일 날 발표되는 8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7월보다는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중 음식이라든지 일용품, 가전, 가구 쪽에 소비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도 7월보다는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는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 8월 달에 2.4% 증가했고요. 철도 화물 수송량도 1.6% 올랐고요. 철강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고정자산 투자도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펼쳐왔던 다섯 차례 걸친 금리라든지 인프라 투자, 신용 도시화 작업들이 중국 경기가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가 회복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라는 그 쉽지 않은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국 경제가 다시 V자형이라든지 U자형 경기 회복을 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역시 뭐 중국 경착륙이라는 얘기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증시도 사실 뭐 지금이 완전한 바닥 침체 국면은 아니고 한 번쯤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희망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소견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외부에서 말하는 중국판 블랙스완이라든지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로는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현재 중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제3차 산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상고 이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국은 금융이나 외환시장 자유화뿐만 아니라 신용 도시화, 한자녀 정책 폐지, 호적제도 개혁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6% 후반대 경기 연착륙은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주시장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주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 실적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타기에는 여전히 좀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현재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배당 종목이라든지 PBR이 1배 미만인 블루칩 쪽으로 단기 매매 쪽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여전히 아직도 중국 증시는 갈 길이 좀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역시 좀 궁금했던 점을 너무 잘 비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 그리고 증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따로 그리고 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